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39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연습해 보았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기본 경계에 우클릭하여 마우스 우클릭하여 삭제하고 ISO도 우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그리고 시트 1번에서 우클릭하고 시트 편집을 선택한 다음 도면 크기가 A3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제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작성입니다. 자, 경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새 경계 정의를 선택하고 윤곽선 중심마크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자, 제목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한 다음 도면 가운데 영역에 표제란을 작성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로 저절로 부착이 됩니다. 자,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이 모두 작성이 되면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하고 도면에 대한 각법이라든가 기타 설정 사항들을 모두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보았으므로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모든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에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작성된 설정이 모두 완료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보시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등각토상도 모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배치하면 한꺼번에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합니다. 잠깐 잠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지금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배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면을 보시면 절단선이 계단 단면도 형태로 평면도에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단선이 있으면 그 도면이 1순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해칭이고 그 다음에 중심선들을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단선이 있는 평면도를 배치를 해서 정면도를 추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 배치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뷰 큐브에서 화살표 위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평면도 상태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배치가 된 상태에서 바로 수문선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수문선은 제거하고 확인을 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서 평면도가 작성된 도면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계단 단면도를 이용해서 정면도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단면은 예전에 초기 과제에 있을 때 많이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서 단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단면을 추출해야 되니까 평면도를 한번 클릭해 주고 그 다음 절단선이 지나가는 점은 이 점을 연장해 주면 이렇게 추적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적점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첫 번째 시작점 절단선 시작점을 클릭해 주고 그 다음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중간 정도 위치에서 한번 꺾어지니까 꺾어지는 지점에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추적점을 가지고 와서 수직인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주고 그 다음 마지막 바깥쪽 부분에 세 번째 점을 클릭해 준 다음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면도 방향으로 클릭하여 도면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면도는 투영을 이용한 다음 정면도로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투영해주면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작성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AA라고 된 이 1대1 부분은
도면에서 별도로 작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더블 클릭하여 모두 블럭으로 잡은 다음 딜리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절단선이 우리 평면도랑 이렇게 붙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단선이 계단 단면도로 꺾인다고 해서 이 꺾이는 위치는 이 점과 이 위의 점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경계선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벤터는 우리가 절단선을 만들면 반드시 이렇게 외형선이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생성된 외형선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가시성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면도를 아래로 다시 배치하겠습니다. 평면도는 약간 더 위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등각투상도는 뷰 배치의 기준을 선택하고 자 홈뷰 상태로 홈 F6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각투상도 위치에 가져다 두고 이번에는 음영 처리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목각기한 선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미진한 스케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심선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스케치들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면 슬롯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서 중심선을 선택하고 아마 외형선이 슬롯이 시작되는 부분에 맞추어서 중심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외형선을 선택해주고 이 부분도 중간선을 점을 클릭해서 외형선을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먼저 가운데 보시면 이 리브 부분이 회전 단면도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주고 나머지 중심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면선이 1순위, 해칭이 2순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정면도가 반드시 이렇게 바깥 테두리가 빨간 수문선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이 경계선에 선에 스케치를 해야 하므로 형상 투영을 해서 스케치가 부착될 수 있도록 투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 중에 세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점 직사각형을 선택해주고 자 경사선에서 적절한 점을 한 점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 보강대 즉 리브의 그 거리가 6mm이므로 6mm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 안쪽으로 대략 한 9mm 정도 뭐 도면에서 보면 한 9mm에서 8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8mm 정도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mm에서 6mm짜리 사각형을 스케치했고 ESC를 누르면 이 선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선들을 우리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중간 위치에 구속돼서 그려진 것 같습니다. 다시 직사각형으로 특성점을 피해서 6mm, 8mm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보면 아마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 된 점을 잡아야만 아마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치수 보조선이 같이 잡혀 있어서 아마 선을 잡았을 때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ESC를 누르고 선을 이렇게 이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영역 채우기 해칭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시면 목각기가 2mm 이쪽 부분에 목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목깎이를 선택해주고 목깎이 반지름은 2mm, R 2mm입니다. 그래서 모서리 꼭지점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선을 각각 한 번씩 클릭해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아래쪽 부분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작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원래는 영역 채우기 해칭을 이 부분에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스케치 상태일 때만 보이도록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을 딜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스케치 마무리 옆에 보시면 스케치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활성화된 상태로 켜놓은 상태로 두고 다시 선을 끝점에 맞추어서 초록색 점이 되었을 때 클릭하셔야 합니다. 자, 클릭을 해줘서 아래쪽 부분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에 있는 영역 채우기 해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해칭 패턴을 B급 모양으로 골라주고 자, 각도를 좀 75도 정도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척도 0.5로 좀 더 촘촘하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면 그리고 위쪽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열려 있으면서 해칭이 되는 스케치 상태에서만 이 선이 보이고 마무리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 선으로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외형선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면의 종류는 연속선이고 선의 굵기는 외형선 굵기이므로 0.5mm 그리고 색상은 외형선은 초록색이었습니다. 미리 바꾸어 두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심선이 있으므로 중심선 2등분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더 연장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 있는 중심선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평면도 부분을 중심선 처리하겠습니다. 자, 평면도 부분을 보면 자, 우리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쪽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 스케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도면과 비슷하도록 이쪽 부분은 가지성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부분에 위쪽도 보면 이쪽 선이 이렇게 굴곡이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시성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가시성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자, 먼저 중심선들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을 클릭해주고 반대쪽 그리고 아래쪽도 중심 표식으로 클릭하겠습니다. 이쪽은 일자 중심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 중심선으로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이 절단선과 겹치지 않는 중심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중심선들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중심이 연장되도록 다시 위쪽도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 일자 중심선이 있습니다. 뭐 중심선 2등분으로 작성해도 되고 작성을 해둔 다음 중심선을 충분히 연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장해 주고 이쪽은 겹쳐지지 않도록 이 부분까지만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일자 중심선으로 중심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좀 더 선이 겹쳐지지 않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들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운데 부분이 반지름 우리가 2mm로 못 갖기 했기 때문에
추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ESC를 한번 클릭해주고, 자, 도면이 이렇게 빨간 영역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이 직선 부분을 투영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선을 이 끝점에서 연장을 해서 대략 아래쪽 한 3mm 위치까지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대략 3mm 정도 연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을 지름 반지름 2mm였으므로 지름으로 4mm 크기의 원을 작성합니다. 바깥쪽에 4mm 크기의 원을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을 수직 구속으로 이 원의 중심과 3mm 원의 끝점을 수직 구속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 원의 중심과 수직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접선으로 좀 더 선에 원을 접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에 원을 접선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한 4mm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쪽도 4mm 정도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비슷한 위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자르기를 해야 되는데 이 4분의 1만큼 잘라야 되므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4분의 1 지점까지 선을 하나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선에서 4분의 1까지 선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르기를 해보면 이렇게 4분의 1 부분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C를 한 다음 스케치한 이 직선 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므로 선택하고 딜리트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추가 스케치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외형선 굵기로 변경해야 하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특성을 선택한 다음 자, 연속선입니다. 실선이므로 연속선이고 선의 굵기는 외형선 굵기이므로 0.5mm 색상은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측면도 부분입니다. 우측면도 부분은 자, 위쪽에 있는 선들이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에 가시성을 해제해주고 이쪽 부분도 가시성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처럼 도면을 선택해두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아까와 하겠습니다. 형상 투영으로 그 선을 투영해주고 그 다음 선을 조금 더 연장해서 대략 한 2mm 정도 연장해 보겠습니다. 엔터. 이쪽도 2mm만큼 더 연장합니다. 엔터. 자, 원을 스케치하는데 이 부분도 목각기 반지름이 2mm였습니다. 그래서 지름으로 했을 때 4mm 크기의 원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평 구속으로 스케치한 선의 끝점에 원을 수평 구속 주고 끝점에 수평 구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선 구속을 이용해서 선과 원을 접선시킵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잘라주기 위해서 4분의 1만큼 자르기 위해서 원의 중심에서 4분의 1만큼 위로 원의 중심에서 4분의 1만큼 스케치합니다. 정확한 중간점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르기로 4분의 1만큼 자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클릭한 다음 수직으로 선을 스케치한 선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선을 하나 스케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대략 길이를 한 4mm에서 5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5mm 정도로 하고 난 다음, 자, 이게 중간 위치에 와야 되니까 위쪽 선을 하나 투영해주고, 위쪽 선의 중간점과 스케치한 선의 중간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수직 구속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뭐 이쪽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대략 한 2mm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스케치가 추가로 스케치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형선 굵기이므로 선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연속이고 그 다음 선의 굵기는 외형선 굵기는 0.5mm, 색상은 초록색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원을 중심을 클릭하면 중심선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일자중심선 중간점과 아래쪽 중간점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도 지금 중심선이 30mm 위치에 이 윗선과 맞추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케치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을 선택하고 위쪽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들을 형상 투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길이로 대략 한 15mm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15mm 정도 위치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로 우리가 중간 위치, 이 선과 선은 우리가 30mm 간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을 주고 외형선으로부터는 10mm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이 중간에 위치해 오도록 자, 수평 정렬을 준 다음 중간점과 대략 이 중간점을 클릭해주면 자, 정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의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특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는 체인, 선의 굵기는 0.25mm, 선의 색상은 빨간색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들은 모두 작업이 완료되었고 이제 치수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되어 있는 우측면도부터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는 반지름 2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원호를 이런 파란 점을 피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마우스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바로 배치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 원하는 위치에 치수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높이는 치수 끝점과 외형선의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여 30mm를 입력합니다. 위쪽도 중심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여 30mm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외형선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50mm를 입력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도의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도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 위쪽에 보면 치수를 선택하고 슬롯과 슬롯을 선을 클릭하면 8mm가 나옵니다. 자, 먼저 8mm를 배치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여 배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준 다음
숫자 8을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숫자 8을 이동시키면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홀을 클릭하면 2-R 가로 옆에 8mm가 있기 때문에 2-R4로 입력하지 않고 2-R 가로 R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릭한 다음 치수 숨기기를 합니다. 치수값 숨기기를 하고 도면과 같이 2/ 가로 R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8mm가 지름이므로 반지름은 4m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를 선택하고 외형선의 중심선의 끝점과 아래쪽에 이 부분입니다. 클릭해서 가져오면 지금 치수선을 단면선과 겹치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짝 피해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30mm. 우리 도면에서는 이 30을 이 절단선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였습니다. 같은 선에 배치하여도 되고 다른 위치로 배치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ESC 클릭하고 이 숫자 30을 이동해서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이 반지름, 우리가 전체 폭이 50이었는데 둥글게 라운드 처리하면 이 절반의 반지름 바로 25mm로 목깎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태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어야 하므로 마우스 우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 원하는 위치에 클릭한 다음 치수값 숨기기를 하고 그 다음 가로 R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 값들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배치해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 부분입니다. 자, 아래쪽 부분은 치수를 선택하고 슬롯의 중심에서부터 중심의 외형선까지가 25mm입니다. 그 다음 자, 이쪽에 R 2mm를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우클릭하시면 옵션에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를 선택하고 외형의 끝점부터 중심선의 끝점까지 거리가 25mm입니다. 그런데 지금 R 2mm에 겹쳐지게 되므로 좀 더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확인하고 ESC를 누르고 반대쪽에 있는 치수선을 클릭해서 같은 높이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선택하고 이 끝점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75mm로 확인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에 있는 치수들이 모두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누락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빠짐없이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도 부분에 치수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전체 길이는 100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100mm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높이는 끝점을 입력해 보면 10mm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공명기호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자, 단면 모양이 우리가 닫힌 모양인데 알파벳 써보면 위치가 앞쪽으로 써집니다. 그래서 설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일단 확인 클릭하고 ESC를 눌러준 다음 텍스처 기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표면 텍스처 스타일 편집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참조 부분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나타난다면 이 표준 참조의 스타일이 1978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1978이 되어 있다면 아마 처음처럼 바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 위치로 빈 칸을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X를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좀 더 치수를 바깥쪽으로 좀 더 이렇게 배치하여 외형선의 치수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치수입니다. 위쪽에 있는 치수는 2-파이 4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아마 단일 영역이므로 선을 바로 클릭하면 4mm가 나타나겠습니다. 클릭해주고 앞쪽에 이 대쉬를 입력해줍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누르고 그 다음 이 치수 문자를 잡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세로로 섰을 때 일단 두시고 그 다음 치수 선을 잡아서 위치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높이 치수는 치수를 다시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50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상 공차는 마지막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공명기호가 이 끝점에 맞추어 있습니다. 우클릭하여 계속. 자, 모양이 옆으로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공면을 살짝 이 외형 치수선 화살표를 피해서 아래쪽으로 우클릭 계속 하겠습니다. 닫힌 모양이고 문자는 X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화살표 끝쪽에 맞추어서 부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입니다. 위쪽 치수는 10mm인데 표면 텍스처 기호랑 우리 기호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10mm 보통 위치에 배치하지만 좀 더 길게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배치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끝점과 우리 보강대 부분의 끝점을 클릭해서 수직으로 위로 올리면 45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DP값 치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 2mm 치수가 외형에서부터 8에서 10mm 위치까지 배치가 되고 클릭해서 배치하고 그리고 숫자를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10mm 숫자는 그 위치에서 8에서 10mm 위치까지로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대략 이 정도 위치가 10mm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은 치수를 선택하고 아마 단일선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빼면 파이 9mm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9mm 배치합니다. 그 다음 위쪽에도 텍스처 기호가 먼저 하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그리고 닫힌 모양이고 문자는 X입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강대 부분 치수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우리 끝점과 이쪽 끝점을 클릭하면 자, 위로 정렬로 변경하고 싶으면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치수 유형을 정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6mm 입력해주고 확인. 그 다음 다시 치수로 반지름 치수 특성점을 피하고 클릭한 다음 자,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바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한 다음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 위쪽 치수는 바로 파이로 바로 선을 클릭해서 파이 15mm 찾습니다.
텍스처 기호가 있으므로 좀 더 위쪽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H7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텍스처 기호는 클릭한 다음 안쪽으로 보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그리고 닫힌 모양의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면도에 있는 치수들은 모두 기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형상 공차와 데이텀 기호들을 부착해 보겠습니다. 자, 형상 공차입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자, 기호에서 더 펼쳐 보시면 형상 공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공차 위치를 부착되는 위치에 화살표에 같이 있어도 다른 위치를 찍은 다음에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위치는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그냥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인 상태로 클릭하고 방향을 오른쪽으로, 그래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호를 먼저 직각으로 변경해주고 공차값은 마침표로 변경해야 되므로 모두 드래그하고 0.009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문자 A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ESC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 초록색 조절점을 움직이면 좌우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위아래 간격도 좀 더 멀리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형상공차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형상공차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형상공차를 선택하고 이 점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수평 상태로 클릭하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호는 평행 공차값, 자, 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아래쪽에 기호 삽입에 아래쪽에 있는 이 파이를 선택하겠습니다. 파이 0.009. 문자는 데이터 문자는 마찬가지로 A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의 끝점을 위쪽에 맞추어서 이동해주고 이 부분도 수평 상태로 맞추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맞추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맞추면 편리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좀 더 연장시켜주고 수평이 되도록 선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텍스처 기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모두 배치되었고 위쪽에 이제 데이터 문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식별자 기호 선택하시고 원하는 부착되는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데이터 문자가 A가 나타나면 그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조절점을 움직여 보면 길이 간격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렇게 도면에 부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해 보니 화면 영역에 배치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면의 위치를 적절하게 이제 배치해서 도면의 화면에 꽉 채울 수 있도록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누락된 치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 부분도 치수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소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주소 텍스트 입력하고 주소 1번 도시대구 지시 없는
라운드 R3. 자, 우리가 오늘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3mm 작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까지 적절히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거칠기 기호들을 추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위쪽을 클릭합니다. 자, 동그라미와 한자키를 이용하면 우리 특수문자처럼 입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클릭해보면 숫자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럭을 잡고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로 텍스처 기호가 입력될 공간들을 확보하시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들을 좀 더 위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에서 텍스처 기호, 공면, 기호에서 공면을 선택하고 텍스처 기호를 가져와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계속을 선택한 다음 닫힌 모양의 W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X가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ESC 클릭하겠습니다. 자, 휠마우스를 눌러보면 도면이 모두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격이 좀 더 촘촘하다면 좀 더 띄어쓰기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도면의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클릭해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39번으로 저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색상과 출력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타일 편집기가 실행되면 도면층에서 플러스를 클릭해주고 목록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줍니다. 색깔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해보았습니다. 즉 경계, 우리가 윤곽선을 작성했던 경계 부분, 우리 도면 자원에서 경계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윤곽선이었고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외형선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수문선은 노란색이고 그 다음 단면, 제목, 바로 표제란 부분입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도면 자원 제목에서 작성했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치수 문자의 색상입니다. 선의 색깔은 빨간색이고 문자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다 완료된 도면을 PC 감독관 USB에 저장을 해서 감독관 PC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클릭합니다. 자, 출력할 프린터를 목록에서 골라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도비 프린터만 있으므로 어도비 프린터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특성을 클릭해보면 이 화면과는 다르지만 용지 크기를 출력할 용지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A3를 찾아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출력은 모든 색상을 변경하였지만 출력할 때는 검정색으로 출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검정 색상으로 해주고 축척은 최적 맞춤으로 우리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최적 맞춤으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출력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39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모두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